할로윈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슬슬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대해 할로윈의 비극은 매우 인기 없는 지도자를 위한 시험대라는 칼럼이 올라왔을 정도로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로윈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현상들, 희한한 논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검은 리본을 착용하게끔 공문이,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건데요. 추모하는 의미에서 리본을 폐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반드시 폐용하게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거가 마찬가지인데, 추모 분위기를 강제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유가족들이 먼저 추모 기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온 국민이 검은 리본을 달고 다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강제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한테까지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한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항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근조라는 글자가 없는, 구체적으로는 뭐 뒤집어 폐용하라 이런 말은 없었지만은 민무늬의 검은색 리본을 폐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존에 근조라고 쓰여 있던 검은 리본도 다 뒤집어서 폐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특히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다 근조라는 글씨가 안 보이는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게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정부가 일관되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게 두 번째 논란이랑도 이어지는 건데, 이번 사건을 두고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얘기하라 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문에서. 사실 근데 행안부에서 맨 처음에 30일에 그 회의 자료를 보냈을 때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라고 명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 늦게 보낸 공문에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갑자기 몇 시간 만에 그 명칭을 바꿔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으니까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브리핑 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가해자나 책임 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희생자 피해자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정부가 일관되게 책임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의문인 게 책임자가 없는데 왜 보상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그래요? 한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인 게, 아니 그럼 정부의 책임이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장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책임이 아닌데 뭐하러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브리핑 한 바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는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던 논란의 연장선상입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특별 재난 지역도 선포하고 거기다 이제 지원금까지 주겠다. 근데 그 장례비를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비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말은. 근데 이거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디 뭐 병원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지. 장례비 받고 싶으면 영수증 떼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좀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너무 사려 깊지 못한, 너무 공감 능력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뒤에 그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이 사고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는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정부에서는 2차 가해를 우려해서 위패나 영정사진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뭐 없을 수도 있죠.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놔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유가족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분향소에는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라는 글자만 써 있고 그 주변에 흰 국화만 배열해놨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째 계속 조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위패나 영정도 없이 그냥 국화꽃 바라보면서 조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조문이라는 게 굳이 그런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진정성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진정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의 본질은 유가족들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고 국가가 자기 멋대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해버리고 뭐 갑자기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고 자기는 책임은 책임은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어떻게든 그냥 빠르게 수습하려고 하는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좀 화가 납니다. 아, 진짜 참담한 지금 더 참담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 책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표적으로 4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에요. 이 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틀 전에 용산구에서 할로윈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 전날에 경찰이랑 지역 상인 간담회를 열었어요. 근데 박 구청장은 이 두 회의에 다 빠졌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빠지고 부구청장이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회의에서는 할로윈데이 방역, 안전사고 예방, 청소 대책 추진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그 회의는 사실 지난 용산구청장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제 박 구청장의 얘기에 따르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청장이 참여한 거고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솔직하게 이해는 되지는 않고요. 네. 박 구청장은 이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대신에 동네 야유회와 이제 바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 전날 용산구가 경찰이랑 이태원 상인들과 연 간담회에서도 동네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에 박 구청장이 지지자들이랑 같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사고와 관련된 소식들이 업로드가 됐나 봐요. 그랬는데도 박 구청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 사고 당일에는 지방 일정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는 길에 이태원 그 사고 현장을 잠깐 들렀는데 그때도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박 구청장도 본인이 이 사고의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31일 분향을 마치고 난 뒤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그 주최 단체가 정말 없었다면 용산구는 왜 사고 이틀 전이랑 하루 전에 경찰이랑 지역 상인들 몰려놓고 간담회는 왜 열고 할로윈 대비 긴급 대책 회의는 왜 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산구가 이 회의를 열었으면 본인의 관할 소관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연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도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박 구청장이 사고가 임박한 시점에 경찰이랑 소방서에 연락하지 않았고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이 권 장관이 그 용산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박 구청장이 국회의원한테 먼저 연락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 추측으로는 박 구청장이 권 의원 국회의원 선거 때 정책 특보를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14년에 용산구 구의원이었고 그 전에 영어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였다가 구의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 특보 한 번 하고 바로 용산구청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구를 사실 책임질 만한 경험이 없었던 거죠. 구의원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구청장이 됐으니까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로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인지도 못했고 단지 그냥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만 생각했던 거죠. 이 참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구급 공무원조차도 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용산구 주민들이 주민 소환제 막 하고 싶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주민 소환제는 당선된 지 1년 지난 사람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박 구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당선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소환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사고 직후 브리핑에서는 이게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해서도 계속 그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이제 뭐 겨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점차 당시 상황이 전해지고 그리고 보고 순서가 밝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당시 사건의 보고를 더 늦게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보고를 더 늦게 받으셨냐? 우리 주무장관이 먼저 관련 사건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기자들이 추궁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절차를 그러니까 막 얼버무렸어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절차를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절차도 자기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모르겠다고 얘기해도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인 게 이미 지난 6월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설치를 되게 밀어붙인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를 설명하면서 경찰청의 이 지휘 라인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경찰청,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지휘 라인, 보고 체계가 갖춰진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 6월달에 자기가 책임지고 만든 체계잖아요. 근데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한 건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고 미안하다 계속 저 자세로 나오면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참사만큼이나 참담한 사후 대처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러나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그죠. 아니 뭐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진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과연 물러날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3일에도 합동분향소를 이상민 장관이랑 같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은 결국 경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내 사람 내가 지키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그 박진 외교부 장관 그 외교 참사로 음.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됐을 때도 묵살됐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73%의 이제 응답자가 이번 사태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닷새 연속이나 조문을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근데도 지금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돈다? 이상민 장관으로 안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들에게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건 거의 대통령 다음으로 실세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는 이상민 장관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사이라고 해서 해임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을 꼬리 잘라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은 한덕수 총리인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사건이랑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혹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 사고에 대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외신 브리핑에서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대답은 했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나름 대답은 했는데 한참 뒤에 통역기기가 갑자기 오류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까 그 기자가 한 질문을 빗대어서 이렇게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합니다. 이게 해야 할 농담일까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총리지? 뭐 맨날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하면 안 되는 분이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쌍욕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근데 이 다음이 더 웃겨요. 이 다음에 또 외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 주최자가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 정도가 모인 행사라면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 우종수 차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파의 규모와 주체자 유무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경찰청 차장이 어쨌든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 이분 개소리. 이분 개소리야. 이러고 나서 진짜 그 외신 기자회견의 분위기가 완전히 냉담해집니다. 너무 냉담해지니까 이 총리가 그냥 웃어요.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고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아무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발언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할 수 있지? 시민이 길거리에서 압살을 당했고 이런 사고는 정말 유례 없는 사고였는데 어떻게 이거를 무슨 월드 시리즈에 비유를 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맞고 싶은 건가?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어떻게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면은 말문이 막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한독수 총리, 이상민 장관,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하다못해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미안한 마음 하나도 안 들어도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사과하는 게 사회생활인데 이분들은 사과를 하면 무슨 죽는 줄 아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총리랑 장관이면은 정말 책임자 중에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임질 생각이 하나도 없는지 진짜 말단 공무원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자꾸 책임 없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은 연속 5일이나 나가서 조문을 하고 갑자기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거는 도대체 왜 계속 하는지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애도 기간 때문에 뭘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다 가서 추모를 하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옳은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파악된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사회적인 의견들을 듣고 그에 따라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기도 전에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갑자기 막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봉치게 만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던데 우리는 지금 추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자를 추궁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다 추모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으로써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치 이게 무슨 자연재해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인 것 마냥 그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추모를 강제하고 정쟁을 돌리면 마치 추모 기간에 해선 안 될 짓을 하는 그런 페루나처럼 만들려고. 저는 진짜 이번 정부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반말하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아래 사람으로 보고 반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이 현장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뭐 압사? 아니 뭐 내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 상황실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았을 텐데. 참사에 대한 이 보고를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난 8월에 있었던 그 포구 참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언론 보도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은 선체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그 소방 관계자의 그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그 내진탕 이런 게 아니라 압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압박에 그냥 질식사잖아요. 근데 무슨 내진탕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찾아가서. 도대체 그 뉴스를 들었던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연속으로 조문을 했거든요. 분향소를 찾아서.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보통 조문을 한 번 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진짜로 내가 애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분향소에 남아가지고 일을 돕는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니까 분향소에 남아서 일을 돕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보통 조문은 한 번 가지 2번 이상 안 가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닷새째 매일 조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 아닌 멘토로 알려져 있는 천공의 지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봤더니 최근 영상 중에 조문을 할 거면은 매일 아침 세수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라 매일 해야 된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설마 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닐까. 그 음모론까지는 가지 말고요. 네, 음모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방금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천공 스승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강의하다가 올라온 이야기가 또 엄청 논란인데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천공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또 막말을 또 내뱉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엄청난 기회가 왔다.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태원 참사로 세계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야,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 무슨 이번 희생자들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게 무슨 좋은 기회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축제 일어났습니까?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의 사고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쵸, 뭐 예. 지금 아무도 자기네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번 참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장관이고 내가 총리고 내가 대통령이면 한 명쯤은 설령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장관이고 그게 총리고 그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왜 보상을 하고 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는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국가의 리더십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참 대통령 바뀐 지 6개월 만에 나라가 지금 작살에 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좀 몇 분들은 알아서 그만두시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면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